미국 공군의 허큘리스 C-130 수송기가 아프가니스탄 동부 잘랄라바드 공항에서 추락해 적어도 12명이 숨졌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현지 소식통과 언론을 인용해 미군 5명을 포함해 12명이 숨졌다고 전했는데요. 미군 당국은 추락 당시 적의 사격 상황 등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사고 직후 아프간 탈레반은 트위터에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15년 10월 2일 새벽 12시 15분 아프가니스탄 잘랄라바드 공항에서 미 공군 소속 C-130 사고기가 이륙한다. 이륙 후 30초 만에 비행기는 곧바로 간다. 당시 탑승자는 저는 그 자리에서다. 이후 이슬람 무상단체인 바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고 로켓포를 통해 격추시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미 공군은 단순 사고라며 이를 부인했다. 당시 사고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고 7개월 뒤 사고조사 보고서가 공개된다. 2015년 10월 1일 미 공군 소속 C-130 항공기는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화물 수송 임무를 부여받는다. 당시 탑승자는 기장과 부기장을 포함한 군인 6명과 군수회사 소속 민간인 5명, 총 11명이었다. 일반적으로 화물 수송 임무는 위험도가 굉장히 낮은 임무로 분류된다. 비행 당시의 기상도, 주변 상황도 안정적이었다. 사고기 기장은 28세로 굉장히 젊었지만 총 비행 시간은 1200시간에 달하는 베테랑 조종사였다. 부기장은 기장보다 나이가 많은 33세였고 총 비행 시간은 3800시간에 달했다. 총 비행 시간은 부기장이 더 많았지만 사고기 C-130의 비행 시간은 부기장이 기장보다 절반 정도로 적은 300시간이었기 때문에 부기장의 임무를 수행했다. 사고 당시 부기장은 C-130의 기장 승급 절차를 밟고 있었다. 둘 다 베테랑 조종사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아프가니스탄 시간으로 오후 7시 30분 모든 승무원들이 모여 바그람 공군 기지 센터에서 작전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한다. 하지만 특이사항이 없었고 위험도 역시 낮다고 판단한다. 오후 8시 20분 조종사들은 사고기에 탑승하는데 당시 비행이 야간 비행이었기 때문에 야간 투시경의 장비를 챙긴 후 사고기에 탑승한다. 당시 야간 투시경은 검은색 상자에 들어있었다. 9시 36분 사고기는 이륙을 시작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륙 후 새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커를 겪는다. 조종사들은 회항하여 공군기지에 착륙한 뒤 정비를 받았다. 하지만 정비사는 기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조종사들은 다시 밤 10시 53분 임무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륙한다. 당시 정비사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 20분의 비행을 마친 후 목적지 공항에 11시 13분에 도착한다. 화물기는 비행기를 주차하는 램프에 멈춘 뒤 화물을 내릴 수 있도록 뒷문을 열고 화물 적재 담당자에게 화물을 내리도록 무전한다. 화물 적재 담당자는 잠시 후 조종사에게 무전하여 엘리베이터를 올려달라고 말한다. 엘리베이터는 항공기 꼬리날개에 달려있는 부분인데 이를 통해 항공기의 고도를 높이고 낮출 수 있다. 엘리베이터는 위아래로 움직여 공기의 흐름을 조정한다. C-130은 설계상 조종관을 놓고 있는다면 엘리베이터가 15도 정도 아래로 내려가 있는다. 당시 사고기에 실린 화물들은 높이가 상당했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에 화물이 닿을 것을 우려한 화물 적재 담당자가 조종사들에게 엘리베이터를 올려달라고 요청한다. 블랙박스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기장은 11시 19분부터 약 6분간 손으로 조종관을 당기고 있었다. 조종관을 손으로 직접 당기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약 10도에서 15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종관을 손으로 당기는 것이 어느 정도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며 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에는 조종대를 당긴 상태로 고정해주는 장치는 따로 없었다. 하지만 특정 시점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20도로 올라가더니 약 7도에서 고정된 모습을 보인다. 사람이 당기고 있었다면 엘리베이터가 위아래로 움직였을 텐데 앞 시점과는 달리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고정된다. 이는 블랙박스 녹음 기록으로 그 원인이 밝혀진다. 기장이 야간 투시경 상자를 조종대 뒤에 끼워 넣어 조종대를 고정했다고 부기장에게 자랑하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부기장은 그 모습을 보며 잘했다며 웃는다. 이후 화물카에는 18톤의 화물이 실린다. 다시 본래 기지로 돌아가기 위해 사고기는 서서히 활주로로 이동하며 기장과 부기장은 비행에 대해 대화한다. 당시 부기장은 기장 승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기장은 부기장에게 조종 전권을 넘긴다고 말했고 부기장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이륙 절차를 다시 한번 검토한다. 이륙 직전 원래 절차에는 조종관을 위아래로 당겨보거나 양옆으로 기울이며 조종관에 문제는 없는지 마지막 점검을 하는 절차가 있지만 당시 사고기는 화물을 하역하며 엔진을 끄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조종대 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지상에서는 조종대를 위아래로 누르거나 당기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조종대 뒤에 야간 투시경 상자가 끼어 있다는 것을 기장과 부기장 모두 알아차리지 못한다. 비행 시간이 야간이었고 기장과 부기장 모두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야간 투시경 착용 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기장과 부기장 모두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 밤 12시 14분 37초 사고기는 이륙을 허가받고 서서히 활주를 시작한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장은 부기장에게 모든 비행 정권을 넘긴다. 서서히 부기장이 출력을 올린다. 보통 조종사들은 이륙하며 시야를 앞쪽으로 고정하고 아래를 보지 않는다. 속도계나 고도계가 앞 유리에 표시되는 HUD를 통해 계기판을 보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 역시 기장 부기장의 조종대 뒤에 야간 투시경 상자가 끼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출력을 올리며 지상 활주를 시작한 지 20초가 지난 뒤 부기장이나 기장이 조종대를 움직이지 않았지만 사고기는 저절로 이륙이 되기 시작했다. 야간 투시경 상자가 조종대 뒤에 끼어 있어 조종대가 앞쪽으로 당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장은 긴장한 부기장이 실수로 조종대를 당겼다고 생각했다. 기장이 부기장에게 기수를 드는 시점이 빨랐다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된다. 부기장은 비행기가 자기 멋대로 이륙했다고 대답한다. 이후 부기장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욕을 하며 문제를 찾기 시작한다. 당시 부기장은 트림이라는 조종장치가 망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모든 조종장치에서 망가진 부분은 없었다. 문제는 조종대 뒤에 있는 야간 투시경 상자였다. 당황한 기장과 부기장은 멀쩡한 트림을 수동으로 다시 설정하고 최대한 기수를 내리려고 노력하지만 기수는 내려가지 않고 약 20도까지 올라가고 있었다. 기수가 더 올라간다면 비행기 속도가 점점 줄어들며 실속에 빠질 것이 뻔했다. 실속에 빠진다면 비행기는 시작하기 때문에 기장은 바로 조종대를 잡고 조종을 시작한다. 이륙 11초 후 비행기에서는 실속 경고음과 여러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기장과 부기장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조종대 뒤에 있는 야간 투시경 상자만 뺐어도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 있었다. 사고기의 기수는 35도까지 올라간다. 사고기에는 비상장치로 스틱 푸셔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실속이 일어나기 직전 스틱 푸셔 장치가 물리적으로 조종대를 앞으로 밀어 비행기 기수를 낮춰주고 이를 통해 비행기 막아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스틱 푸셔도 조종대 뒤에 야간 투시경 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작동될 수 없었다. 이후 사고기의 기수는 42도까지 올라가고 결국 실속에 빠지며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기장은 최대한 이 실속에서 빠져나오려 노력했지만 이미 수습 불가 상태에 빠졌고 기수는 마이너스 28도로 땅에 처박기 시작했다. 마지막 기장의 대화는 지금 하고 있다는 언급이었다. 추락하기 직전까지 기장과 부기장은 기절하지 않고 사고기를 조종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150m 높이에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비상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낮은 높이였다. 사고기는 이륙 30초 만에 시속 200km의 속도로 공항 감시탑 간다. 직후 11명 전원. 추가로 공항 감시탑에 있었던 군인 중 2명이 바로 상하고 1명이 중을 입었다. 입은 군인은 추후다. 약 7개월 뒤 나온 사고조사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야간 투시경 상자를 조종대에 끼운 뒤 이를 잊고 이륙을 시도하여 했다는 것으로 나왔다. 잠시 실수로 인해 총 14명이 사라졌다. 바그란 공군기지에는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추모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매년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